여기 한국은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나라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청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아침은 매일이 똑같았어요. 6시 30분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제 이름은 장 피에르고 저는 프랑스 외교관이에요. 프랑스 정부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하고 있죠. 파리에 있는 제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아래로 붐비는 거리들이 보이고 있었죠. 저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잘 맞았어요. 그날은 사무실에 여러 나라에 관한 서류와 보고서가 쌓여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프랑스가 이 나라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와 다른 서구 국가들이 한국 같은 나라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이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더러운 거리, 부서진 건물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있었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제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많은 보고서를 읽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제 상사는 종종 우리가 모든 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있었죠. 프랑스는 아름다운 도시, 좋은 교통 시스템, 그리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배워야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동료 클라우디아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었고 종종 그곳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장 피에르, 한국의 기술과 도시 계획에 놀랄 거예요. 사무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하철 시스템은 우리 것보다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답니다. 저는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그 나라들에 대해 친절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그들의 지하철이 파리 메트로보다 좋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은 많은 다른 외교관들이 있는 큰 방의 한 구석에 있었어요. 제자리에서는 맑은 날이면 창문을 통해 에펠탑을 볼 수 있었죠. 이 전망은 프랑스의 위대함을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우월하다는 제 믿음을 강화해주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출근해서 재받은 편지함에서 특이한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도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팀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여행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 수도인 서울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열등한 시스템을 보기 위해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을 피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죠. 그날 오후 팀 회의에서 클라우디아가 서울로의 연구 여행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우리는 대중교통,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저는 약간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혁신적이라고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우리 부서장에게 다가갔어요. 제 시간은 유럽 업무 프로젝트에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대신 서울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장 피에르, 당신의 회의적인 태도 때문에 특별히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행에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건 완벽한 기회군요. 직접 확인하고 관찰한 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만약 그들의 시스템이 정말로 당신이 믿는 것처럼 열악하다면 그것을 문서화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천천히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생각을 했죠. 이 여행을 꼭 가야 한다면 제 믿음이 옳다는 증거를 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저는 창문 밖으로 아래 파리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른 곳이 이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여행이 프랑스와 서구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라고 확신하면서 잠을 청했어요. 우리가 여러 나라와 바다를 지나 날고 있는 동안 한숨을 쉬고 있었죠. 서울까지 비행은 거의 11시간이나 걸리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모두 신나 보였지만 저는 그저 이 여행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제 옆에 앉아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눈치챘죠.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봐요. 놀랄지도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서울이 어떨지 결정해 두었거든요. 사람들로 붐비고 지저분하고 모든 면에서 파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드디어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그룹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공항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고 벽은 광택나는 금속과 유리로 빛나고 있었죠. 자동 보도와 디지털 표지판이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방문객들을 위해 공항을 좋게 보이게 하는데 모든 돈을 썼을 거야. 우리는 도착 게이트에서 한국인 가이드인 민수 씨를 만났어요. 그는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약간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서울에 계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룹은 민수 씨를 따라 대기 중인 택시로 향했어요. 우리가 공항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건물들과 더러운 거리들을 볼 것이라 예상했었죠. 하지만 깨끗한 도로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게 도시 전체일 리가 없어. 아마 먼저 좋은 지역만 보여주고 있는 거겠지. 창문을 통해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학생들 무리가 근처에서 놀면서 자신들의 가방을 벤치에 놓아둔 채로 있었던 거예요. 파리라면 그 가방들은 몇 분 안에 도둑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도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제 눈길을 끌었어요.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개울이었죠.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점심을 먹으면서 그 둑에 앉아 있었어요. 물은 만져도 될 만큼 깨끗해 보이고 있었죠. 저것은 청계천입니다. 우리는 도로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개울을 복원했지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도시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개울을 만들기 위해 도로를 제거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우리는 보통 도로를 더 많이 만들지 제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있었어요.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으며 안에는 로비가 넓고 편안한 의자와 신선한 꽃들이 있었어요. 친절한 직원이 작은 인사와 함께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죠. 체크인 후 저는 15층에 있는 제 방으로 갔어요. 방은 크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욕실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샤워기에는 다양한 수압과 온도를 위한 버튼들이 있었죠. 저는 여행 가방을 풀고 창 밖으로 아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는데 높은 건물들, 녹지 공간들, 그리고 멀리 산들이 섞여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 전화가 클라우디아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30분 후 로비에서 팀 미팅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볼 거예요. 저는 셔츠를 갈아입고 내려갔어요. 여전히 제가 본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요. 아마도 도시의 좋은 부분들은 그저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가리는 얇은 가면일 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탐험하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지하철역은 우리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계단이 얼마나 넓고 깨끗한지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이상한 냄새도 쓰레기도 벽에 낙서도 없었죠. 이것은 종종 나쁜 냄새가 나고 구석에 쓰레기가 있는 파리 메트로와는 매우 달랐어요. 민수 씨는 영어 옵션이 있는 디지털 기계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티켓은 센서에 탭하는 플라스틱 카드였고 가격은 파리보다 훨씬 저렴했죠. 열차는 2-3분마다 옵니다. 그리고 거의 늦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의심스러워하며 눈썹을 올리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열차 지연이 흔했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역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문이 부드러운 차임벨 소리와 함께 열렸죠. 안에는 좌석이 깨끗했고 뉴스와 다음 역을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열차 안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꺼내 제가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게 평범한 일일 리가 없어 생각했죠. 그들은 아마 우리 같은 방문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청소해둔 게 틀림없어. 열차가 터널을 통해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싼 전화기를 무릎 위에 그냥 놓아두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그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전화기가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말이에요. 우리는 시청이라는 역에서 내렸어요. 그 역은 지하철 정류장이라기보다 쇼핑몰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상점, 카페, 심지어 작은 미술 갤러리도 있었죠. 화장실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건 예상 밖이네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공식 방문지는 서울시청 건물이었어요. 저는 대형 유리창과 지붕에 태양 전지판이 있는 현대적인 구조물을 보고 있었어요. 안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이었죠. 의회 의원들은 종이 대신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투표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결과는 즉시 큰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죠. 우리 시스템은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접근하기 쉽게 만듭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시의회 대표가 설명했어요. 저는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을 안고 더 많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프랑스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긴 하루의 방문 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제 방에서 저는 얼굴을 씻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나오는 물은 맑고 깨끗했어요. 걱정 없이 수도에서 직접 마실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날의 메모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모든 것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죠. 아직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일 저는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 완벽한 표면 아래에 숨어있을 문제들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작은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기어들어 오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면 어떡하지? 밝은 햇살이 제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죠. 예상보다 잘 잤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어제 본 것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항상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어딘가에 분명히 숨어있을 문제점들을 찾아내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우리 그룹은 국회의사당 건물로 향했어요. 이곳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었죠.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깔끔한 선과 많은 유리창이 있었어요. 안에 들어서자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우리를 보안 검색대로 안내했는데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파리처럼 긴 줄도 없었죠.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종이 티켓 대신 디지털 패스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심지어 물 마시는 곳에도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가 달려 있었어요. 우리 건물은 5년 전에 재설계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들이 방문하기 쉽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제 노트북에 적으면서도 여전히 결함을 찾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고생하는 동안 모든 돈을 정부 건물에 썼을까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그가 알아차리고 제게 다가왔죠.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장 피에르 씨,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관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제 혼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대답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제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암시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 쇼핑센터를 방문했어요. 그 공간은 넓고 상점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눈에 띈 것은 공공시설이었어요. 화장실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온열 좌석과 다양한 세척 옵션이 있는 전자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죠. 파리에서는 깨끗한 공중 화장실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또한 무료 음수대, 휴대폰 충전 포트, 그리고 사람들이 쉬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편안한 휴식 공간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도시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공장소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해야 합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개발도상국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쇼핑센터를 지나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인 이반이 바닥에 젖은 부분에서 미끄러져 세게 넘어졌어요. 그의 손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고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죠. 피가 하얀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약국을 찾고 어쩌면 의사를 찾아야 했을 테고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 초 안에 직원 한 명이 응급처치 키트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다른 직원은 무전기에 대고 말하고 있었죠. 민수 씨는 차분하게 지하철 단지 안에 의료 스테이션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이쪽입니다. 그는 입안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 짧은 복도를 지나 작지만 깨끗한 의료실로 갔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가 즉시 입안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상처를 깨끗이 닦고 약을 바르고 그의 손을 붕대로 감았어요. 전체 과정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비용이었어요.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디지털 화면을 보여줬어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이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10배는 더 비쌀 거예요. 간호사는 태블릿을 사용해 이반의 정보를 기록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종이 양식도 긴 대기 시간도 혼란도 없었어요. 우리가 의료 스테이션을 나올 때 클라우디아가 제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프랑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화장실에 서서 싱크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봤죠. 민수 씨는 일찍이 서울의 모든 수돗물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물을 맛봤어요. 물은 시원하고 신선했으며 이상한 맛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제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모든 페이지에는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것과 모순되는 관찰 내용이 담겨 있었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깨끗한 공공장소, 저렴한 의료 서비스, 발전된 기술,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뒤처진 나라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에 대한, 그리고 아마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 생각이 오래된 정보나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이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이것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종종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현명한 사람은 사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꾼다. 오직 바보만이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제가 옛날 믿음을 고집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잠자리를 준비하면서도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두 개의 길에 대한 꿈을 꿨어요. 하나는 익숙하고 편안했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하나는 알 수 없고 약간 무서웠지만 넓은 지평선으로 열려 있었죠. 꿈에서 저는 갈림길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바라볼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여기에는 프랑스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입고 팀을 만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노트북을 팔에 끼고요. 오늘은 제 오래된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단순히 제가 실제로 보는 것을 관찰하고 기록할 것이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변화였죠. 우리가 아침 햇살 속으로 나갈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에는 가능성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에 들떠서 일어나고 있었죠. 저에게는 참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이 여행 전에는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어 열정에 불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서울의 디지털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임무는 간단했죠. 공공 서비스만 사용해서 일상적인 일들을 해결해 보는 거였어요. 우리는 작은 팀으로 나누어졌어요. 클라우디아와 저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목록을 들고 출발했죠.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공립도서관 시스템에서 특정 책을 찾는 것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이것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느린 웹사이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클라우디아와 제가 지하철역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발견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새 정거장 떨어진 도서관에서 그 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시스템은 심지어 지도를 보여주며 어느 출구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었죠. 이거면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하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제 태도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급할 필요도 없었죠. 우리 둘 다 제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다음 도전은 은행에 가지 않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결제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을 찾았고 전체 과정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동안 제 노트북 배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방전되었어요. 오후 회의에 필요한데
충전기를 호텔에 두고 왔던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민수 씨는 우리를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트북 대여 서비스가 있는 작업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스캔하기만 했고 그들은 오후 동안 컴퓨터를 빌려줬어요. 요금도 없고 복잡한 서류도 없었죠. 이런 일은 파리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클라우디아에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팀은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어요. 각 그룹이 차례로 발견한 내용을 발표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긴장하면서도 제가 말해야 할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일어섰어요. 이 여행 전에 저는 서구의 시스템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은 제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되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가 여기서 본 것들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했어요. 대중교통은 우리 것보다 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의료 시스템은 더 빠르고 저렴해요. 디지털 서비스는 유럽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요. 도시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지하철, 버스, 자전거의 통합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깨끗한 공중 화장실, 안전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물건을 방치해두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프랑스나 유럽에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더 나은 방식을 찾기 위해 다른 곳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의 후 민수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에 대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저는 이전의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이 새로운 이해에 감사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아이들은 웃고 노인들은 벤치에 평화롭게 앉아 있었죠. 물은 다채로운 조명으로 밝혀진 다리 아래로 맑고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이 도시가 자연계율을 복원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도로였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 대담한 선택이었죠. 이 생각이 저와 함께 남았어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래된 생각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으로 가는 여정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짜증이 나거나 지루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배운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노트북에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죠. 클라우디아가 다시 제 옆에 앉아 프랑스 소설을 읽고 있었어요. 돌아가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사실대로요. 한국이 모든 면에서 저를 놀라게 했다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요. 파리로 돌아오니 익숙한 거리가 제 눈에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렸죠. 구석에 있는 쓰레기, 고장난 공중 화장실, 간단한 일에 복잡한 절차들. 예전에는 정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고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여행 전에 계획했던 비판적인 평가가 아니었어요. 대신 프랑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에서 본 모든 시스템과 해결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었죠. 제 상사는 눈썹을 들어올리며 그것을 읽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신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네요. 장 피에르. 그가 말했어요. 알아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관찰한 바예요. 한국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지 않아요. 많은 면에서 그들이 앞서 있어요. 이후 몇 개월 동안 저는 우리의 발견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일부 동료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회의적이었죠.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사려 깊은 질문을 했어요. 몇몇은 심지어 프랑스 도시들을 위해
한국의 해결책 중 일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할 특별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어요. 여행 후 6개월, 저는 도시 계획가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찬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뒤 화면에는 복원된 개울인 청계천의 사진이 보이고 있었죠. 서울에서 제가 배운 것은 발전은 어느 한 나라나 문화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일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예요. 가장 강력한 말은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세요입니다. 발표 후 한 젊은 외교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다음 달에 태국으로 파견될 예정이에요. 조언 좀 해주실래요?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눈을 열어두세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발견하는 것에 놀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제 아파트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했어요. 제 책상에 액자에 넣은 청계천의 작은 사진이요. 그것은 매일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물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집에서 멀리 여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이죠. 다음 부처 보고서에서 저는 대담한 것을 제안했어요. 프랑스 도시 계획가들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한국 전문가들이 파리를 방문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환 프로그램이요. 놀랍게도 그 아이디어는 승인되었어요. 한국에서 오는 첫 그룹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번의 여행이 어떻게 제 모든 것을 바꿨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요. 예전에는 더 나은 것과 더 나쁜 것, 발전된 것과 뒤처진 것으로 사물을 보았어요. 이제 저는 배울 만큼 겸손하다면 모든 장소에는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전의 외교관이었던 제가 지금의 저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감사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